안녕하세요. 종묘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부팀장 19학번 이서영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던 서울 네 번째 조선 최고의 제사와 조선의 효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종묘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종묘제례입니다.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지내진 제사인데요. 종묘제례는 조선 왕실이 선왕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종묘제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사지 35쪽 읽을 거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묘제례는 이곳 종묘에서 행해졌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는데요. 종묘 정전과 종묘 영령전이 중심이 되며 전사청, 제국 등의 부속 건물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종묘 정전에는 역대 왕 중 공덕이 크다고 평가된 19명의 왕과 그 왕비의 신주까지 총 49위가 모셔져 있는데요. 조선 태조의 신주를 가장 서쪽에 모시고 차례로 후대의 왕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정전의 서쪽에는 종묘 영령전이 있는데요. 종묘 영령전에는 조선 태조 4대조의 신주와 종묘 정전에 봉안되지 않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묘 영령전은 사진묘의 성격과 후선조묘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묘 정전의 동쪽에는 전사청과 제궁이 있는데요. 위쪽에 위치한 곳이 전사청,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제궁입니다. 전사청은 종묘 제례에 올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제궁은 종묘 제례가 시작되기 전 왕이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정제하는 곳으로 어제실과 어목욕청, 세자세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에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종묘는 조선이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나라였음을 단연히 잘 드러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이지만 보이지 않던 서울 네 번째 종묘의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부팀장 19학번 이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장유준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다섯 번째 유교 교육을 담은 서울 문묘와 성균관입니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조선시대 선현 133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자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된 국가 최고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균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균관의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의 명칭은 고려시대서부터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국립교육기관이었던 국학이 고려 충렬왕 24년 성균감으로 개칭된 것을 시작으로 고려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공민왕이 국자감으로 변경하였고 고려 공민왕 11년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면서 조선시대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균관은 경학원, 명륜연성소, 명륜전문학교로 격화되었고 이후 독립투사 심산 김창숙 선생의 주도로 하여금 다시 성균관 대학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균관 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냐 하면은 아무래도 문묘와 성균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성균관은 다른 사묘와는 다르게 문묘도 함께 건축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향교에서는 대성전만 축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균관은 문묘와 대성전 모두 축조함으로써 다른 향교들보다 제한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은 제한공간과 교육공간이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제한시설과 교육시설이 합쳐져 있는 중국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문묘와 성균관 전면에 배치된 제한공간에는 대성전, 동무, 서무, 개성사, 향관청, 전사청, 수복청, 제기고, 악기고와 같은 제례 관련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성전은 유학의 가장 큰 어른인 공자가 모셔져 있고 기타 공문의 제자, 현인들은 동무와 서무에 모셔져 있으나 지금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공간 경우에는 이제 명륜당, 동제, 서제, 종경각, 양현고, 비천당, 정록청, 육일각, 약방이 있습니다. 기타 휴식시설은 명륜당 뒤편에 벽송정과 망향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성균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성균관 유생들의 이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성균관을 유학을 배우는 청렴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균관 또한 여느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밀탈과 비행도 자주 행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황필의 유기매매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황필은 성균관 내에서 문예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기 유생들이 이러한 황필의 문예 실력을 시기하였고 황필이 성균관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다며 그를 처벌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필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어머니가 종을 시켜서 유기를 사오라고 명했는데 그 종이 우둔하여 성균관 내로 들여온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 한 명이 이 유교 덕목인 효를 앞세워서 황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생들과 황필은 서로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내세웠고 또 관련한 비화들도 끊이지 않게 되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균관 내에서는 동기 유생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발생을 했었고 이는 유생들의 비행과 일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균관에서는 각종 성범죄, 교복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행위, 그리고 하급 관리와의 다툼 등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명칭, 특징,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균관은 되게 도덕, 효 이런 곳의 표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조금 성균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성균관의 또 다른 양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이지 않던 서울 5번째 서울 문묘와 성균관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장유준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장유준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6번째 서울 헐릉입니다. 서울 헐릉은 조선 태종과 그의 왕비 원경항후 민씨가 합장된 쌍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 헐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헐릉은 다른 왕릉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녔습니다. 특히 넓은 능역과 확 트인 전경, 정자각 중심의 제한 공간, 능층 공간 사이의 높이 차이 등 조선 전기 왕릉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헐릉의 비석수에서도 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헐릉은 다른 왕릉보다 2배 정도 많은 비석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선 헐릉은 봉본 주위에 곡장 3면, 혼유석 2쌍, 명등석, 망주석 1쌍, 문인석, 무인석, 마석, 양석, 호석 4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헐릉은 일반적인 왕릉보다 비석이 2배 정도 많음으로써 그 웅장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헐릉의 봉분 구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헐릉의 웅장함은 뒤에 말씀드릴 태종의 강력한 왕권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 태종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왕자의 난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조선 태종은 유교적인 질서에 따르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아버지였던 조선 태조와 당시 신하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태종은 본인의 컴플렉스였던 정당성을 쌓고자 왕권 강화에 힘썼는데요. 특히 그는 집권 기간 동안 크게 세자 책봉, 한양 정도, 훈척 제어, 한양 환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먼저 세자 책봉의 경우 자신의 맏아들 양녕대군 이재를 원자로 책봉하고 이후 석가탄 신일의 성균관에 입학시킴으로써 유교적 소양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후 책봉 교서와 구원 교서에서 자신이 조선 태조의 대통을 이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태종은 세자를 책봉시킴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 정도를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정도란 한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수도를 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조선은 1차 왕자에 난 이후 수도를 다시 개성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는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기고자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태조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흉년으로 재정적인 자원이 없어서 송경 관료들이 수도로 옮길 것을 거부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태종은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엔 한양 정도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조선 태종은 조선 태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 권위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태종은 육조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왕자의 난 때 그를 도왔던 공신들인 훈척을 제어하기도 했습니다.
끝내는 조선 태조의 생일날 한양 환도를 완성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태종은 본인의 일종의 컴플렉스였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왕권 강화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태종은 세자 책봉, 한양 정도, 훈척 제어, 한양 환도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태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독불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태종이 그의 아버지였던 태조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구나 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태조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보이지 않던 서울 6번째 서울 헐릉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장유준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윤은미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6번째 나약함과 강력함이 공존하는 서울 인릉입니다. 이곳 인릉은 조선 23대 왕 조선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합장릉입니다. 본래 인릉은 경기도 파주 조선 인조의 장릉 근처에 조성되었는데 당시 풍수지리상 불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선 철종 때 지금의 자리로 이장되었습니다. 이장된 후에 순원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합장릉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인릉에 오려면 홍성림을 지나고 정장학과 비각을 지나쳐야 하는데요. 비각에는 순들이 만들어진 두 기의 능표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철종이 묘를 이장하면서 세운 능표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제국 고종이 조선 순조 매회를 직계조상으로 추존하며 세운 능표석입니다. 이러한 인릉은 조선 무덤 양식의 전통의 방식과 신식이 공존하는 무덤입니다. 우선 인릉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병축산입니다. 난간삽과 국장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지만 조선 초기에 무덤에서 보여지는 병풍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는 조선 세조 때부터 조선 왕릉에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통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릉에 반영된 신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성물입니다. 성물들은 사등신의 비례와 어깨를 움츠려서 머리와 목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로 인릉에는 당시 유행하던 방식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인릉이지만 왠지 위축되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조선 순조는 제2기간 동안 세도 정치로 몸살을 앓으며 조선에서 가장 나약한 왕이라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순원왕후 김씨가 두 번의 수령청정으로 강력한 권력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더욱 대조됩니다. 동시에 옆에 위치한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조선 태종의 헐릉과 비교한다면 조선 순조의 인릉은 더 위축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6번째 서울 인릉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윤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